쉴 틈 없이 조문객을 맞이하던 강미정 씨의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2025년 초봄, 남편의 장례식장은 하얗고 싸늘했습니다. 향 냄새와 국화꽃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미정 씨는 40년 결혼 생활의 상주로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미정 씨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남편과의 40년 결혼 생활은 평탄했지만 늘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성실했지만 감정 표현이 적은 남편 때문에 미정 씨는 속으로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에게 남편은 언제나 가장이었지만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모든 것이 멈추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궤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재호 씨가 함께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재호 씨는 아버지의 부재가 믿기지 않는 듯 상복을 입은 채 고통을 감당하느라 어깨가 축 처져 보였습니다. 미정 씨는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늦은 오후, 홀로 앉아 잠시 숨을 돌리던 미정 씨의 눈에 낯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와 아이였습니다. 여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윤아 씨였습니다. 하얀 얼굴에 짙은 눈썹을 가졌고 세련됨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단정하게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는 정아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였고 아이 역시 작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확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들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40년간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그녀는 남편의 모든 인맥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한 직장을 다녔고 사적인 모임이라고는 고향 친구들과의 모임뿐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저 낯선 얼굴들을 연결할 고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모녀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유나 씨는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더니 숨죽인 채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하린이는 엄마의 검은 치마에 기대어 얼굴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그들은 다른 조문객들보다 훨씬 오래 깊은 침묵 속에서 애도했습니다. 유나 씨는 목 놓아 우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지로 억누른 격렬하고 슬픈 감정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윽고 유나 씨는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절은 완벽하게 예의를 갖추었지만 낯선 감정의 무게로 인해 미정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정 씨는 그들이 절을 하는 내내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얇은 머리카락, 여자의 떨리는 어깨, 그 모든 것이 미정 씨의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두 사람은 미정 씨와 재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는 미정 씨 앞에 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시기를.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넋을 잃고 그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과 죄책감 같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정 씨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불안하게 갈라졌습니다. 아이 하린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슬픔에 잠긴 얼굴이었지만 미정 씨를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린이의 순수하고 커다란 눈망울은 미정 씨의 복잡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듯했습니다. 낯선 모녀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미정 씨는 한동안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곁에 있던 아들 재호 씨가 미정 씨를 걱정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까 그분들은 누구예요? 저는 아버지 직장 분들 중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갈라졌습니다. 나도 모른다, 재호야. 남편의 먼 친척일까? 아니면 혹시? 미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의혹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40년 동안 그녀의 곁을 지킨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삶의 단면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영정 앞에서 보인 슬픔은 단순한 조문객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관계에서 오는 격렬한 이별의 슬픔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그녀의 삶에 깊숙이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정 씨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가져다 준 슬픔보다 지금 이 낯선 의혹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이 순간,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이 깊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미정 씨와 재호 씨,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만 남았습니다. 미정 씨는 빈 조문객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늘 가슴 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낡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재호 씨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흐릿한 배경 속에서 남편은 낯선 여자와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오늘 장례식장에 왔던 바로 그 유나 씨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오늘 보았던 할인이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사진을 쥐고 있는 손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알던 남편의 웃음보다 사진 속 남편의 웃음은 훨씬 더 자유롭고 깊은 행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 씨의 모든 불안과 의혹이 잔인한 진실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증거가 방금 그녀의 지갑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미정 씨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무너졌습니다. 40년간의 헌신과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미정 씨의 삶은 이제 남편이 남긴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그림자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숨겨진 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미정 씨의 40년 결혼 생활은 남편의 영정 사진과 함께 벽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남편의 유품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이 쇠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미정 씨는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여수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해왔지만 지금은 그 어떤 냄새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 안을 배회했습니다. 40년간 함께 사용했던 남편의 공간, 남편의 옷까지, 남편이 마지막으로 마셨던 물컵까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지갑에서 나온 낯선 모녀의 사진을 매 순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웃음은 미정 씨가 알던 그 성실한 가장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과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자유롭고 깊은 행복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 웃음에 배신감보다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이 있었구나. 미정 씨는 이 진실을 아들 재호 씨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존경심을 무너뜨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이 모든 의혹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오래된 서랍과 만년필, 다이어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잃어버릴까봐 늘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던 명함첩 구석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지에는 유나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할인이 초등학교 입학 축하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흐릿한 작은 하트 표시가 있었습니다.
미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를 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녀는 이 메모가 지난 40년을 함께한 증표보다 더 확실한 남편의 또 다른 삶의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미정 씨는 며칠 동안 망설였습니다. 67세의 나이에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거나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차분하고 온화했지만 이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그녀의 평생을 걸어야 할 만큼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수화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지막하고 조심스러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정윤아 씨 맞습니까? 저는 고인 이병우 씨의 아내입니다. 미정 씨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철컥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아 씨가 무언가를 떨어뜨린 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아 씨의 목소리는 당황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조용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미정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정 씨는 여수 외곽의 한적한 찻집에서 윤아 씨를 만났습니다. 찻집의 창밖으로는 겨울의 잔해가 남아있는 앙상한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윤아 씨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정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윤아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정 씨는 천천히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윤아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윤아 씨는 38세, 미정 씨보다 거의 30살 가까이 어렸습니다. 앉으세요. 미정 씨는 온화한 어조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단단한 감정이 윤아 씨를 짓눌렀습니다. 미정 씨는 따뜻한 녹차를 주문했습니다. 찻잔을 잡은 미정 씨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것은 윤아 씨의 어깨와 시선이었습니다.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정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내 남편 이병우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윤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는 10년 전 제가 다니던 미용실에 손님으로 오셨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깊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요? 아이는요? 미정 씨는 그녀가 건넨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지갑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 사진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윤아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인이 제 딸입니다. 할인이가 그분 딸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이가 태어난 후 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 양육비만 보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사모님께 폐가 될까봐 철저히 비밀로 하셨습니다. 윤아 씨의 고백은 미정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숨겨진 아이의 존재였습니다. 미정 씨는 온몸이 차가운 물에 잠기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는 어떤 남편이었는지? 미정 씨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윤아 씨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헌신적인 아내라는 것을요. 그래서 더 죄스러웠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할인이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할인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책임감. 미정 씨는 그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미정 씨를 올감했던 것도 바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럼 장례식에는 왜 왔습니까?
당신과 그 아이가 와서 절까지 올렸지요.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삶을 모두에게 들키고 싶었던 것입니까? 미정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모님을 놀라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인이가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싶다고 너무 울어서요. 저 혼자 몰래 다녀오려고 했는데 아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 씨는 유나 씨를 향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찻잔을 잡았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더 이상 당신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유나 씨는 미정 씨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할인이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유나 씨는 황급히 찻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미정 씨의 귀에 굉음처럼 울렸습니다. 미정 씨는 찻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찻잔의 녹차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40년 삶의 허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내가 아닌 40년간의 공동 경영자로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두 집 살림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재호 씨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안 좋으세요? 아프세요? 밥이라도 차려드릴까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재호야. 그냥 피곤하다. 너도 들어가 쉬렴. 엄마는 좀 더 쉬어야겠다. 재호 씨는 미정 씨의 기색을 살피더니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정 씨는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미정 씨에게 40년의 헌신이었고 남편에게는 죄책감과 또 다른 가족을 숨기는 구실이었습니다. 미정 씨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은 증오로 바뀌었지만 유나 씨가 흘린 눈물과 9살 할인이의 순수한 눈빛은 미정 씨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잘못한 건 어른들입니다. 아이는 죄가 없지요. 미정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진실을 영원히 비밀로 묻어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분노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정 씨는 깊은 고민 끝에 일단은 침묵 속에서 아이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분식집을 열던 여수의 골목길을 떠올렸습니다. 문득 그 아이가 남편을 닮았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9살 할인이가 남기고 간 그림자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유나 씨와의 찻집 만남은 강미정 씨의 40년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가져온 슬픔은 이제 배신과 분노라는 차갑고 날카로운 파편으로 변해 그녀의 내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미정 씨의 집은 거대한 침묵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튀김 기름 냄새, 떡볶이, 국물 냄새까지 모든 것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40년간 그녀의 삶의 척도였던 성실함과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 한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미정 씨에게 그 사진 속 남자는 낯선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들 재호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재호 씨는 매일 아침 무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몸 좀 어떠세요? 어젠 목소리가 힘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미정 씨는 억지로 평온한 목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괜찮다, 재호야. 너도 힘들 텐데 엄마 걱정은 그만하고 너희 아버지가 남긴 짐이 좀 많아서 정리하는 중이다.
재호 씨에게 지밀한 남편이 남긴 은행 업무 서류와 복잡한 재정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아들을 보며 죄책감과 동시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재호 씨는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 존경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내가 40년 결혼 생활에 대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입니다. 미정 씨는 이 끔찍한 진실을 홀로 짊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스스로를 고독의 늪으로 밀어넣는 가장 한국적이고 보편적인 희생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의 통장과 보험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남편의 이중적인 삶의 구조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주거래 통장에는 정윤아라는 이름으로 매달 15일, 정확히 9년간 일정한 금액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알기론 남편은 외식 한 번도 쉽게 하지 않았던 짠돌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여자에게 9년 동안이나 성실하게 생활비를 보냈다는 사실에 미정 씨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는 성실했지만 저 여자에게는 더 성실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미정 씨는 당장 윤아 씨에게 연락해 모든 것을 폭로하고 법적으로 남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지려 할 때마다 9살 할인이의 순수한 눈망울과 윤아 씨가 흘렸던 눈물이 그녀의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미정 씨는 법적 절차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통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이면서도 동시에 남편의 죄책감을 대신 짊어지는 책임감의 발로였습니다. 그녀는 윤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육비 말입니다. 앞으로는 남편 통장이 아닌 내 통장에서 직접 보낼 겁니다. 당신 통장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미정 씨의 목소리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차갑게 울렸습니다. 윤아 씨는 당황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습니다. 더 이상 사모님께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 돈은 돌려드릴게요. 돌려받지 않습니다. 미정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남편에게 진 빚입니다.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통장 번호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미정 씨의 요구는 윤아 씨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의 명예와 할인이의 미래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아 씨는 통장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미정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보내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즉시 이체했습니다. 그녀는 이 행위가 자신의 분노와 허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직감했습니다. 양육비를 보낸 후에도 미정 씨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속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할인이라는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가 남편의 젊은 시절과 묘하게 닮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 씨는 분식집 문에 급한 개인 사정이라는 팻말을 걸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윤아 씨가 살고 있을 법한 동네 할인이가 다닐 초등학교 근처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 근처의 초등학교 교문 앞, 미정 씨는 차 안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보려는 마음과 아이를 보면 자신의 분노가 폭발할까봐 두려워하는 이성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미정 씨는 멀리서 할인이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윤아 씨가 마중 나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조용하고 작은 아이였습니다. 미정 씨는 그 뒷모습에서 40년 전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작고 고독하고 묵묵히 짊어지는 듯한 그림자. 그때 할인이가 갑자기 멈춰 서서 엄마인 윤아 씨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유나 씨는 허리를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녀의 조용하고도 단단한 모습은 미정 씨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미정 씨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남편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헌신이 낳은 비극의 산물인 9살 아이의 그림자를 향한 연민이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녀의 남편, 그러니까 그녀의 가족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차 시동을 끈 채 깊은 절망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미워할 수 없다. 이 아이는 내 남편이 평생 진 빚을 상징한다. 이 빚을 갚는 것은 곧 남편과의 40년을 완전히 끝내는 일입니다. 미정 씨는 이 진실을 아들에게 숨긴 채 오직 할인이의 미래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매듭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는 그녀를 파괴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멀리서 돕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이 아이를 통해 헌신과 배신이 뒤섞인 지난 4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미정 씨는 9살 할인이라는 낯선 그림자를 짊어지고 고독한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미정 씨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며 그녀의 삶의 극적인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여수로 돌아온 미정 씨는 침묵 속에서 단단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분노를 남편의 영정이나 유나 씨에게 퍼붓는 대신 정리해야 할 몫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돌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9년의 빚은 이제 미정 씨가 갚아야 할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정산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가장 먼저 분식집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며칠간 닫혀 있던 가게 문을 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남편의 그림자가 그녀를 영원히 덮칠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 이제야 나왔네. 얼굴이 반쪽이 됐어. 힘들면 좀 더 쉬지 그랬나? 오랜 단골인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떡볶이를 끓이던 국자를 내려놓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 털어야지요. 나에게는 이 냄새가 약입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떡볶이 국물 냄새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지만 이 익숙하고 고된 노동만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독을 잠시 잊게 했습니다. 그녀는 쉴 틈 없이 튀김을 뒤집고 육수를 끓이며 자신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미정 씨는 유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을 싣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정유나 씨, 양육비는 매달 15일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오늘 전화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사모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유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정 씨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보니 당신이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형편이 넉넉지 않은 모양이더군요. 남편이 남긴 예금 중 아들 몫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할인이 앞으로 학자금 용도에 적금을 하나 넣으려 합니다. 유나 씨가 당황했습니다. 사모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사모님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정 씨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40년을 함께 산 나를 배신했지만 아이에게는 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책임은 내가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십시오. 이것은 아이의 몫입니다.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미정 씨는 유나 씨의 거절을 막기 위해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이 돈을 거절한다면 나는 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그건 당신 남편의 명예를 완전히 더럽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정 씨의 말은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찾은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침묵했습니다. 남편의 명예와 아이의 미래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하는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아이를 위해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는 평생 잊지 않고 은혜를 갚겠습니다. 유나 씨의 목소리는 울음기 없이 담담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성실하게 키우는 것으로 남편에게 빚을 갚으면 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 미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신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남편을 용서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날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예금 중 일부를 재호 씨의 몫과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분리한 후 할인이 이름으로 장기 적금을 들었습니다. 매달 15일 양육비와 적금 납입금을 보낼 때마다 미정 씨는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쌓이는 새로운 책임감이었습니다. 분식집 영업은 안정화되었습니다. 미정 씨는 이전보다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잊으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고된 일 속에 파묻었습니다. 땀을 흘릴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도끼, 어린 분노는 조금씩 희석되었습니다. 그녀는 떡볶이를 만들 때도, 튀김을 튀길 때도 남편의 배신 대신 할인이의 맑은 눈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재호 씨는 어머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재호 씨가 오랜만에 여수에 내려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요즘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걱정했는데 이제야 좀 안심이 됩니다. 미정 씨는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오해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이제는 괜찮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짐을 정리해야 하니까. 미정 씨는 진실의 절반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란 남편의 죽음이 남긴 슬픔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재호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아들의 삶을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침묵은 그녀의 마지막 헌신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미정 씨는 우연히 남편이 남긴 다이어리 맨 뒷장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되어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봉투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미정 씨에게 썼던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유나 씨나 할인이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은 지난 40년 동안 자신이 미정 씨에게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헌신적인 삶에 대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적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40년 동안 밥을 지어준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집을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은 고작 책임감이라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은 죽어서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정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를 향한 증오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해소된 지난 40년의 오해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정 씨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의 마지막 진심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확실한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미정 씨는 편지를 태워 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모든 기록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분식집의 냄새와 할인이에게 보내야 할 적금 통장의 무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여한 새로운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9살 할인이의 미래를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회복하여 진정한 나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의 붙이지 못한 편지를 태운 후 강미정 씨의 내면은 놀랍도록 고요해졌습니다. 40년간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분노와 헌신이라는 무거운 짐이 재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9살 할인이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제공하고 아들 재호 씨의 마음을 지키는 것. 미정 씨의 분식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는 고된 노동은 그녀에게 과거를 돌아볼 틈을 주지 않는 고마운 방패가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녀의 눈빛이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고 속삭였습니다. 미정 씨, 요즘 인물이 훤해졌어. 무슨 좋은 일 있나? 미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은요. 이제야 좀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아서요. 그녀는 매달 15일이 되면 잊지 않고 유나 씨에게 양육비와 할인이 적금을 이체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입금 완료 문구는 단순한 거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명예로운 책임이었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작은 행위 덕분에 미정 씨는 남편을 완전히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67년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분식집, 사장님이라는 이름표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은 후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나라는 이름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분식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이 공간을 떠나는 일은 또 한 번의 이별이었습니다. 이 결심은 그녀의 새로운 삶의 확실한 결실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오래 알고 지낸 후배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후회 안 하겠어요? 여기가 언니 삶 전부였는데. 미정 씨는 튀김 기름이 눌어붙은 주방 벽을 천천히 손으로 쓸었습니다. 후회 안 해. 나에게 이 분식집은 짐을 지는 곳이었어. 이제 이 짐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야지. 가게를 정리하는 마지막 날, 미정 씨는 분식집의 오래된 문패를 떼어냈습니다. 여수 분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낡은 나무 문패였습니다. 그녀는 문패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문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마웠다. 40년 동안 나를 지켜줘서. 그녀는 문패를 공원의 쓰레기통 옆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여수 분식이라는 이름도 이병호의 아내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강미정으로 홀로 섰습니다. 분식집을 정리한 후 미정 씨는 아들 재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려올 수 있니? 재호 씨는 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예전과는 다른 단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음 주말 곧바로 여수에 내려왔습니다. 모자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 씨는 아들에게 분식집을 정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호 씨는 놀랐지만 이내 어머니의 결정에 존중을 표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아버지가 남기신 돈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하세요. 저희가 용돈도 매달 보내드릴게요. 미정 씨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남편의 배신과 숨겨진 딸에 대해 이야기할 용기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의 선량한 눈빛을 보는 순간 그녀는 멈췄습니다.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보호 본능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미정 씨는 할인이의 존재를 영원히 침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고 아들의 평화로운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나지막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재호야.
너는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돈은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몫이다. 엄마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받은 몫으로 충분하니 너는 내 몫을 잘 지키렴. 걱정 마세요. 엄마.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미정 씨는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편지에 대한 진심, 어린 용서와 화해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모자의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미정 씨가 가게 정리를 마치고 평화로운 일상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편함에 작은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유나 씨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처음으로 유나 씨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열기 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편지 속에는 유나 씨의 짧은 감사 편지와 함께 할인이가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 씨는 감사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사모님께 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에게 보내주시는 사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모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아이를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부디 사모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인이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웃는 아이와 엄마, 그리고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는 듯한 작은 떡볶이 가게 그림이 있었습니다. 떡볶이 가게 위에는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아마도 엄마에게서 여수 분식 아주머니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미정 씨는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얻은 가장 값진 감동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이라는 고통을 통해 9살 아이의 미래의 빛을 밝혀주는 뜻밖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할인이는 그녀가 40년 결혼 생활 끝에 받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림을 조용히 다이어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회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따뜻한 햇살에 닿았습니다. 나는 가진 걸 모두 잃고 나서야 나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짐 가방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짐 가방 속에는 분식집 앞치마 대신 가벼운 면 소재의 새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 씨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배신과 이별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 성장과 용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할인이에게 보내야 할 다음 달 적금 통장의 무게가, 그리고 마음속에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미정 씨는 67세에 비로소 진정한 나로서의 삶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